지난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폭염이 오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경제 재개 4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차기 경기 부양책에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지원 등이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젊은 층 환자 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검사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주의 인구조사 참여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성당, 교회 등이 헌금 감소로 재정적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카고 등의 보트 전용 극장 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일원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폭염은 오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뉴욕시 일대 최고 기온은 100도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시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저지주 일부와 필라델피아, 델러웨어, 메릴랜드 등지에는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거의 105도에서 110도에 이를 수 있어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을 피하고 수분을 섭취하며 냉방이 되는 실내에 머무를 것을 권유했습니다. 내일도 화씨 93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일부터 화씨 90도 아래로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 다시 화씨 90도를 넘는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오늘부터 5개 보로 내 시니어 센터와 도서관 등 230곳에 위치한 쿨링센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쿨스트리트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쿨링센터는 311로 전화하면 자신과 가까운 위치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자외선이 강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에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노인이나 어린이는 물론 건강한 사람도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경제 재개 4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식당 실내 영업을 비롯한 쇼핑몰, 박물관 등 다수의 실내 활동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뉴욕시 당국은 실내 활동에 대해서는 타주의 사례와 각각의 업종별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물원과 식물원 등의 야외 활동이 33% 수용 인원 제한 조건으로 제기되고 관중 없는 프로스포츠 경기도 시작되며 영화나 TV 등의 야외 촬영도 허용됩니다. 실내 종교 활동의 최대 수용 인원도 33%까지 허용되며 일반 모임 역시 최대 50명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식당과 바 등의 실내 영업과 체육관, 쇼핑몰, 영화관 등의 영업이 금지되며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실내 활동은 금지되며 콘서트 역시 제한됩니다. 뉴욕시는 4단계 정상화에 돌입함에도 식당 실내 영업이 금지됨에 따라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을 허용하는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10월 말까지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5개 보로에서 오픈 레스토랑을 최대 9,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과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오픈 스트리트, 결합된 야외 식당 허용업소 26곳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식당이 위치한 길거리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 토요일과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로 뉴욕시 오픈 스트리트는 총 47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제 뉴욕주 전역 코로나19 각종 지표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기 경기부양책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지원 등이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 배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경기 부양책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컨택트 트레이서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 수십억 달러의 예산 배정, 그리고 CDC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경기 부양책은 이번이 5번째로 최대 1조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예산이 비중 있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의 코로나19 검진과 접촉자 추적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공화당 일각에서는 250억 달러를 반영하자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검진은 어디까지나 지방정부의 몫으로 연방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검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적인 시각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진이 적을수록 확진자 규모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 폭넓은 검진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예산으로 배정된 100억 달러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CDC와 수차례 충돌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어제 6만 명을 넘어서 전체 확진자 수는 3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주간 전체 50개 주 중 43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플로리다주를 중심으로 20대에서 30대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 환자는 쉽게 회복되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 방송은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사망률은 낮지만 그 후유증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며 쉽게 회복할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지아주에 사는 29살의 변호사 조던 조 씨는 지난 4월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도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코로나19는 나의 에너지를 완전히 빼앗아갔다며 항상 피곤해지고 13시간을 자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퀸즈에 사는 24살의 대학생 케빈 가르시아는 지난 3월 25일 증상이 나타나 열흘가량 통증, 피로감, 위장질환 등을 앓다가 회복했지만 면역체계 자체가 약화되며 건강했던 과거와는 전혀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방송작가로 활동하는 28살의 모건 스왕크도 코로나19에서 회복되면서 항체가 생기기는 했지만 폐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짧은 대화도 나누기 어려울 정도이고 몇 분마다 호흡기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모든 사람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19 환자들은 치료 후에도 폐 용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콩 의료진 조사에서는 회복 중인 환자 3명 중 2명의 폐 기능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CNN 방송은 밀레니얼 세대의 치사율은 낮지만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코로나19를 놓고 굳이 도박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 확인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검사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일부 지역의 경우 검사량이 폭증하면서 진단 샘플 처리에 일주일 이상 걸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언론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국의 진단 수요가 폭증했지만 검진 시스템이 이를 제때 받쳐주지 못하면서 방역의 1단계인 검사마저 정체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립보건원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지연되면서 검사의 효용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원장은 검사의 목적은 누가 바이러스를 옮겼는지 알아내고 환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검사가 지연되면 대응을 무척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코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도 코로나19 검사가 48시간 이상 지연되면 검사 결과가 쓸모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미국 전체의 코로나19 진단 역량과 관련해 망신스러운 수준이라고 꼬집으면서 주정부가 민간 실험실에 의뢰해 검사 결과를 받는 데까지 무려 9일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9일 연속 10,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49개 병원의 중환자실이 꽉 찼고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병원의 중환자실 환자 수용량은 이미 적정 인원을 초과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어제 하루 입원 환자 수가 2,216명을 기록해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CNN 방송에 출연해 LA가 너무 빨리 봉쇄령을 풀면서 환자가 다시 급증했다며 자택 대피령이 다시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 인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의 인구조사 참여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온라인, 전화, 우편을 통한 인구조사 참여자는 9,180만 명으로 전국 참여율이 6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참여율은 57.7%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50개 주 중 38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는 53.4%로 더 낮았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노인 지원, 교육, 대중교통, 연방하원 의석수 감소 등 각종 피해와 세금 인상 등을 겪게 된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가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62.1%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서 뉴욕이 57.7%, 뉴저지가 64.1%입니다. 전체적으로 한인들이 밀집해 있는 이 퀸즈 지역이 53.5%로 전체 5개 보로 중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참 우려이고,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는 70.2%,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인들이 제일 밀집한 힐팍이 57.5%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트리는 65.1%고, 잉그리드 클립은 71.3%. 그래서 특히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에 이제 응답률이 낮은데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조사국에서는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동안 온라인으로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정으로 직접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분들은 밤 11시에도 오고 응답할 때까지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온라인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아주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10시부터 2시 사이에 거기에서 YWCA, 퀸즈 YWCA 앞에서 이제 인구조사국에서 직접 이제 조사를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이 플러싱 제일교에 있는 그 주차장에서 또 도와주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조사국에서 온 모든 편지들은 다 영문과 스페니쉬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응답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347-766-5223으로 전화하셔서 온라인으로 인구조사에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시면 아마 정성스럽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뉴욕주는 이번 2020 센서스 이후 연방의회 의석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8개 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참여해야 하며 서로 미비자, 지상사 요원, 유학생, 일시 방문객 등 모두가 해당됩니다. 룸메이트로 살고 있는 사람도 반드시 거주인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온라인 응답은 영어 외에 한국어, 중국어 등 12개 언어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신자들의 헌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뉴욕시 성당, 교회 등이 재정적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의 유서 깊은 가톨릭 성당인 성 패트릭 성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사가 중단되면서 400만 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해 전기, 수도료 등 공과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00만 달러는 이 성당 연간 수입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패트릭 성당의 일요 미사 참석자는 12,000명에서 15,000명이었으며 주당 평균 수입은 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성 패트릭 성당은 6월 28일부터 미사를 재개했지만 신자의 미사 참석률은 과거의 25%에 그치고 있어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명소인 성 패트릭 성당은 과거 매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했으며 이들이 내는 헌금은 연간 200만에서 400만 달러에 달했는데 그 수입도 크게 줄었습니다. 관광객 대상 선물을 파는 가게 수입은 무려 80%나 감소했습니다. 빌라노바 대학 매튜 매니온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미 전역 177개 가톨릭 교구에 있는 92개 성당의 수입이 약 50% 정도 떨어졌습니다. 최고 85% 정도 떨어진 성당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감리교 공보부가 미국 내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3분의 2가량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며 교인들의 헌금은 40%에서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난으로 일부 교회는 개별 교회가 담당해야 할 연금과 보험료, 선교 분담금 등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척교회는 교회 건물 렌트비 체납 등으로 재정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해지면서 물 위에서 보트를 탄 채 영화를 보는 보트 전용 극장 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팍스 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 호주의 이벤트 회사인 비욘드 시네마가 9월에서 10월쯤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관람객이 물 위에 뜬 보트를 탄 채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보트인 극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트 전용 극장은 8명가량이 탈 수 있는 미니 보트 12척에서 24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예고된 운영 지역은 샌디에고, 시카고, 뉴욕 등 16개 도시이며 캐나다의 토론토, 밴쿠버 등 3곳도 운영 예정 지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입장료나 상영 작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월마트는 문화산업을 하는 트리베카 엔터프라이즈사와 협력해 미국 내 매장 160곳의 야외 주차장을 드라이브인 극장으로 바꿔 8월에서 10월에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가 계획 중인 드라이브인 극장 수는 미국 내 기존 시설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1950년대에 약 4,000개까지 늘어났던 미국의 드라이브인 극장이 현재는 315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주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As rolls surge, finding refuge in food stamps, a reliable backstop as U.S. economy stalls.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축소하려던 푸드스탬프의 혜택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줬다고 합니다. From February to May, the program grew by 17%, about 3 times faster than in any previous 3 months, according to state data collected by the New York Times. Its rapid expansion is a testament to both the hardship imposed by the pandemic and the importance of a program that until recently drew conservative attack.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은 2월부터 5월까지 약 17% 증가했고 뉴욕타임스가 수집한 각주의 통계에 따르면 3개월 전보다 3배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같은 증가는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과 푸드스탬프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언제 중단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Allies of Trump start to break rank on virus. This is not going away. Pushing masks, distance, and the guidance of health experts.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지지를 잃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They appear to be spurred by several overlapping forces, including deteriorating conditions in their own states, Mr. Trump's seeming indifference to the problem,
and the approach of a presidential election in which Mr. Trump is badly lagging his Democratic challenger, Joseph R. Biden Jr. in the polls. 공화당 주들의 여건 악화와 코로나 확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심한 태도, 트럼프가 민주당 도전자인 조 바이든을 여론조사에서 크게 뒤지고 있는 대선의 접근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 few Republicans have grown more open with their misgivings about Mr. Trump's approach, including Governor Asa Hutchinson of Arkansas, who said this month that he would require people to wear masks at any Trump rallies in his state, after issuing a broad mask mandate last week. Mr. Hutchinson said on the ABC program This Week on Sunday that an example needs to be set by our national leadership on mask wearing. 아켄서 주지사 아사 허친슨 등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달 코로나19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에 대한 불안감으로 더욱 개방적이 됐습니다. 아켄서 주지사는 그의 주에서 열리는 트럼프 집회에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고, 지난주 광범 위한 마스크 명령을 내린 후 어제 ABC 프로그램 This Week에서 마스크에 대해 우리의 국가 지도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스를 경시하고 최근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충분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과 리더십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공화당의 지지를 잃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포스트를 보겠습니다. Eric Adams said, "Don't call 911 over illegal fireworks. Talk to your neighbor." She did and was killed for it. 앞면에 보시면 셔티퍼 워즈의 사진이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자치구 의장은 9.11에 신고하는 대신 이웃들과 원만하게 지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조언을 따른 셔티퍼 워즈는 아이들 근처에서 불법 폭죽을 터뜨리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주말 동안 10명이 총에 맞았고 1명이 사망하는 등 총기 사고는 여전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Budget be damned, Thrive is still hiring. Thrive NYC를 운영하는 드블라주이 시장의 부인 셜레인 맥크레니는 다른 시 기관들이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을 감원하고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The hiring freeze clearly does not apply to unelected, anointed Shirlane McCray. This gross abuse of power needs to end. Councilman Robert Holden. 홀든 의원은 그녀의 권력 남용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애초부터 그녀는 선출된 공직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요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뉴저지 연방지방법원 에스더 살라스 판사의 노스 브론스윅 자택에 페덱스 배달원 차림의 괴한이 침입해 20세인 판사의 아들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판사의 남편은 중상을 입었으며 살라스 판사는 당시 지하실에 있어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라스 판사는 라틴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저지 지방법원에 임용된 여성 판사로 오바마 행정부 때 임명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렘데시비르가 항바이러스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유망한 치료제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사망률을 낮추는 등 효과가 나타났으나 추가 연구가 필요한 약을 의미합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는 국내에서도 현재 중증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립대학교인 러커스 대학이 이번 가을 학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2020-2021 학년도 등록금을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프린스턴 대학도 등록금을 10% 인하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더 칼리지 오브 뉴저지도 등록금 인하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한 로안 대학도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학생의 경우 최대 $5,00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중단됐던 뉴욕시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이 이번 주부터 재개됩니다. 새롭게 바뀐 주차 규정에 따라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표지판에 표시된 2개의 요일 중 두 번째로 지정된 요일만 규정이 적용됩니다.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표지판에 화요일과 금요일이 표시된 경우에는 금요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정된 시간에는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creativemed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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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젊은 층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어 여러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도박을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뉴욕 일원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약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분들도 온열 질환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